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산불 연기가 시베리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나사는 연기가 산불이 시작된 시베리아에서 북극까지 왔다고 밝혔는데 북극에 산불 연기가 도달한 건 관측사상 처음입니다. 시베리아 산불은 현재 150여 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애초 산불 원인이 동토까지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주거 지역에 피해를 안 주거나 진압 비용이 피해액보다 클 경우 화재를 그냥 두도록 하는 러시아의 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서울 면적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화재 지역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항의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Και πρώτος εγώ ζητώ συγγνώμη για τις όποιες αδυναμίες υπήρξαν. Κατανοώ απόλυτα τον πόνο των συμπολιτών μας, που είδαν τα σπίτια της περιουσίας τους να καίγονται. Την αναστάτωση όσων μετακινήθηκαν όπως από τον τόπο τους.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등에서도 산불 피해가 커져 우려를 키웁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 화재 진압에 나선 군인을 포함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أنا نطفي ورانا نبذلوا المجهودات واش عندنا بالإمكانيات اللي عندنا وعلى ربي إن شاء الله تطفى إن شاء الله. 미국 역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당국이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완전 진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유럽과 북미, 북아프리카까지 곳곳이 유례없는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사실상 통제 불능의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화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화재로 인한 탄소 배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탄소가 다량 묻혀있는 시베리아 동토가 산불로 녹게 되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북미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50도를 넘는 살인더위와 초대형 산불. 서유럽과 일본, 중국 중남부에는 관측사상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백 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기후재앙이 올여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원인을 조절되지 않은 온난화 속도에서 찾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특별보고서에는 2050년쯤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온도 상승은 더 빠르다는 겁니다. 2030년 후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 시나리오에서 그 1.5도 온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2040년 이전에 크로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온 상승 제한선인 1.5도를 넘으면 50년에 한 번 출현할 정도의 극한 고온의 빈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8.6배 증가합니다. 북극 해빙도 2050년 이전에 다 녹고 해수면도 최대 1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기후 전문가들이 올해 나타난 기상이변을 10년에서 20년 뒤 나타날 기후재앙의 예고편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후재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그런 여름철과 겨울철의 그런 변화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극 해빙이 만약에 다 녹게 되는 그런 상황에 어떤 그런 급격한 온난화가 있게 된다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파의 어떤 발생과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을 더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심해진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인 온난화 감축 방안 등을 담은 2차, 3차 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6차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레드, 즉 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역설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놀랄 만한 것이 없다면서 이제는 인류가 용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is report doesn't tell us what to do. It doesn't say you have to do this and then you have to do this. It doesn't provide us with such solutions or tell us that you need to do this. And that's up for us.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역시 세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파울로 아르탁소 교수는 기후변화는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es in the heat wave in Canada, fires in California, floods in Germany, floods in China, droughts in central Brazil make it very, very clear that climate extremes is having a very heavy toll in the socioeconomic system.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의장인 이회성 고려대 석좌 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국가 간 추가 협상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will serve as a timely new evidence base for negotiators at the COP26 negotiations starting in less than 3 months.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린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과 명사들은 이제는 걱정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12개 경기장과 3개 훈련장을 완공했습니다. 임시로 지어지는 24개 경기장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국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4월 중국은 경기장 운영 인력들의 체온계 칩을 몸에 부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체온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시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한 겁니다. 我们监测整个的工作人员的体温，让我们防疫做得更好。这也是一个科技项目。 경기장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 통로와 격리 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전용의 임시 격리소와 격리 화장실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위해 경기장 일부 시설을 거의 개조하는 수준입니다. 我们也会借鉴东京的经验，结合北京的防控政策，制定这个一馆一策的这个防疫的方案。 중국은 해외 관중 수용 여부나 경기장 입장객 수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선수와 대표단의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해 별도 격리 시설에 묵게 할 걸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을 14억 인구와 완전히 분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식 방역이 올림픽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터널 출구를 나온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중앙선에 가까이 붙더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국도를 달리면서도 중앙 분리대를 받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뒤따르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서장과 부하 직원들. 차량 운행이 정상적이지 않자 교차로에서 앞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갑니다. 창문을 내려보라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양산에서 부산 쪽으로 내달립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됩니다. 질문 시도를 했는데도 가버리는 게 뭔가 있다. 안 그러면은 음주 의심이라든지 다른 약물 의심 또는 다른 범죄 수배자일 수도 있다 싶어서 계속 추격을 하자.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앞선 차량 사이사이를 추월하며 달아납니다. 급커브길에서도 속도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10여 킬로미터를 내달리던 차량은 경찰 순찰차에 포위되어서야 멈춥니다. 당시에 운전자가 저희가 추격하는 거 인지했는지 제한 속도가 80km인데 가속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10km가량 정도 도주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음주 상태로 양산에서 부산의 집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은 정말로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울산 동구 주전의 갈색의 화강암은 6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암석 표면에 검은색을 띤 반점이 있는데 이것을 포유암이라고 합니다. 땅속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진 이 암석은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대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학술 가치가 높습니다. 지하에서 화강암질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어두운 색깔을 띠는 다른 마그마가 주입이 되면서 두 마그마가 이제 섞이게 된 건데요. 중생대 퇴적암으로 생성된 울산 방구대 암각화는 훌륭한 지질 유산입니다. 300여 가지의 선사시대 생활상이 담긴 암각화 일대는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국지질학회와 울산 지역의 지질유산 40곳을 조사한 결과 세계급 보호 대상인 1등급이 3곳이었고 국가급 보호 대상 2등급은 12곳이었는데 이를 포함한 20곳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려면 2등급 이상 명소가 5곳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우수한 지질 자원 일대를 지질 탐방로로 조성하고 보존 방안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황토빛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차량은 물바다로 변한 도로를 조심스럽게 지나다닙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흙이 도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이틀 동안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속초와 강릉에서 주택과 상가,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40건이 넘는 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최고 7m가 넘는 파도에 강원 지역 해수욕장은 대부분 해수욕이 금지됐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선 2,500여 척은 항구에 발이 묶였고 강릉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루핏이 소멸했지만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피서객과 주민들에게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जी बहुत खुशी हो रही है कि इतना सम्मान दे रहे हैं सभी 평생 바르셀로나 줄무늬 유니폼만 입을 것 같았던 메시가 새로운 팀 생제르맹과 계약을 위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팬들은 클럽의 수건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메시의 영입을 두 손 들어 환영했습니다. On va gagner la LDC. Je mets un bal, on gagne la LDC. 1000 € tout de suite, on gagne la LDC.
Merci, merci. Mais là, imaginons qu'à mon époque, le roi Pelé, entre guillemets, ou voire Maradona, qui était au sommet, imaginons qu'ils auraient signé au PSG aujourd'hui, quoi. Ça aurait été à l'époque quelque chose d'énorme. 생제르맹과 계약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2년으로 주급은 65만 파운드, 약 10억 3,700만 원입니다. 메시는 파리에서 빨리 축구 인생 다음 장을 시작하고 싶었다며 파리 팬들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등번호는 상징처럼 함께했던 10번을 네이마르가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30번으로 결정했습니다. 메시가 눈물로 이별한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파리에 도착한 그 시각 신속하게 캄프누 외경을 장식했던 메시 포스터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재정난으로 메시를 떠나보낸 바르셀로나와 달리 10년 전 카타르 왕족 자본이 인수한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비롯해 음바페 등 슈퍼스타가 즐비한 상황. 손흥민과도 인연이 깊은 포체티노 감독이 2023년 6월까지 2년 더 쥐봉을 잡기로 한 가운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한 경험이 있는 메시와 어떤 궁합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결국 주지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뉴욕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친정인 민주당 지도부까지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뉴욕주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백기를 든 셈입니다. And I think that given the circumstances, the best way I can help now is if I step aside and let government get back to governing.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I kissed a woman on the cheek at a wedding and I thought I was being nice, but she felt that it was too aggressive.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추행 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 발표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m hoping they also get his brother off of CNN. How about that? Why? Because I don't like their attitudes and I don't like the way they handled their business.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매일 코로나 상황을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뉴욕 주지사를 지낸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3선에 성공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혔지만 성추행 의혹으로 큰 정치의 꿈을 접어야 할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60세 생일 파티를 연 마서스 비니어드섬 별장입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초대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뒤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역시 노마스크 차림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초대 가수로 참석했던 래퍼 트랩 베컴과 매니저 TJ 체프먼. 당시 파티장 곳곳의 모습과 참석자들, 자신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유포 금지 방침에 따라 이후 모든 사진이 삭제됐다고 전했지만 또 다른 초대 가수 에리카 바두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CDC가 지난 3일 코로나19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재분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바마와 초대 인사들은 노마스크 차림으로 파티를 즐겼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2014년 에볼라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감염병 유행 대응팀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보건안보 구상도 제시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측은 초청 인사 475명, 파티 스태프 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생일 파티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우려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석하도록 대폭 축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참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파티엔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제이지, 브래들리 쿠퍼,
존 캐리 등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한때 도로 통제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야생 코끼리 떼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길이 150m, 높이 22m의 위안장 대교로 4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코끼리들이 위안장 다리를 건너 푸어시가 관리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생 코끼리 떼는 지난 4월 서식지에서 벗어나 110일 동안 13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동 도중 새끼 코끼리도 태어나 귀여운 외모와 행동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2个象宝宝非常可爱，它们呢非常贪玩，仗着象群的保护，在沙土中呢经常的嬉戏打闹，连滚带爬，还用鼻子呢把这个泥土涂到身上，变成小红象。 새끼 코끼리가 잠들어 있을 때 어미 코끼리가 모기를 쫓아주고 비탈길이나 배수로를 건널 때는 코로 새끼 코끼리를 도왔습니다. 코끼리 떼가 목욕을 하거나 잠자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코끼리 떼가 3개 현과 8개 군 지역을 지나는 동안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지만 윈난성 당국과 주민들은 코끼리 떼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玉溪对于被象群吃掉的庄稼，村民表示，我们庄稼吃掉了，明年可以长。大象如果损坏了就没有了。 드론을 띄워 코끼리들의 이동을 모니터했으며 옥수수를 이용해 올바른 경로를 택하도록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윈난성의 야생 코끼리 개체수가 급증해 코끼리의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조선의 23대 왕 순조 때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금지된 음악이라는 판타지를 궁중음악을 담당하는 장하곤을 배경으로 풀어냅니다. 왕실과 세도가의 암투 속에 펼쳐지는 신비로운 음악 이야기지만 우리 소리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관객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현대 관객들을 이끌고 만족시켜줄 그런 모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통음악적인 요소까지.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소리꾼 추다혜, 팬텀싱어의 스타 황건아까지 출연진만 봐도 소리의 어울림이 짐작됩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가 아마 이 한 뮤지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음악적으로 듣는 재미가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선판 책 읽어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준비하던 양반집 아들 달수가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전기수를 만나 꿈을 바꾸고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판소리가락부터 탱고와 스윙, 보사노바까지 역시 다양한 음악이 무대를 채웁니다. 국악 무대에 주력해온 정동극장이 지난달 간판을 바꿔단 뒤 올리는 첫 작품으로 창작극을 골랐습니다.
대부분 창작 공연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연 생태계에 계시는 많은 어떤 그런 종사자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소재로 풀어가면서도 코로나와 부동산 같은 요즘 이슈까지 건드리는 창작 공연의 매력을 한껏 뿜어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올림픽 선수단 본진과 함께 귀국한 김연경은 팬들의 환호 속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단했지만 찬란했던 도쿄의 여름을 뒤로하고 배구 여제는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향후 계획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고 치킨을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혼자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세계 4위, 올림픽 전만 해도 4강이란 단어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선 통과가 가능할까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원팀으로서 정말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1점은 왜 안 쓰신 건가요? 뭐 하나를 걸고 왔어야 되는데 못 걸고 와가지고 남은 1점을 채우기 위함일까?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했던 김연경은 3년 뒤 파리올림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더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퇴를 결정했다라고는 딱 간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면 그때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SNS에 여자 배구에 대한 조금의 관심을 호소했던 김연경은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여자 배구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관심도나 인기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YTN 김재영입니다.